2024년식 팰리세이드 르블랑 디젤 4륜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기본 가격 4,583만원에 6가지 옵션 455만원을 합해서 개별 소비세 5% 기준으로 5,038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이 르블랑이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하얀색이라는 뜻입니다. 더 뉴 그랜저에서 르블랑이라는 트림이 새로 나왔어요. 르블랑이라는 트림이 나온 건 끝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데이터를 딱 분석해 봤을 때 많이들 추가하시는 기본 편의사양이라든지 안전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르블랑 트림은 판매할 때 사시는 게 돈을 가장 아끼시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더 뉴 그랜저가 디올류 그랜저로 변경이 되면서 그 전 모델이 단종이 됐는데 르블랑 트림 못 구하냐,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이 르블랑 트림이 판매 중일 때 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변했냐, 우선 실내 색상인데요. 쿨그레이 색상이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약간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우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적응이 되진 않고 너무 리얼 우드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약간은 좀 산티나는 패턴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옵션의 적용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전성과 편의성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 첫 번째는 패밀리카로 쓰실 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기본으로 적용됐고요. 20인치 휠 기본으로 적용이 됐는데, 저는 이 휠 디자인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캘리그라피 트림에는 마차 같은 휠이 적용이 되지만 완전히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라면 이런 휠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 적용됐고요. 12.3인치 대화면 클러스터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은 이것도 약간 구형틱해 보이죠. 왜냐면 27인치가 일자로 이어진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같은 화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시대다 보니까 이 12.3인치 화면도 약간 구형틱해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아서 바라봤을 때는 시인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1열에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여섯 번째는 천연 가죽 시트랑 퀼팅이 들어갔어요.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7번째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차에 딱 탑승했을 때 어떤 것들이 기본 적용되는지 알아봤고요. 일단 주행 중에 안전 옵션에 관련돼서는 주행 중에 후측방 충돌 경고랑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진 출차를 할 때. 세 번째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거 후진 출차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내 차량의 전방, 측방, 후방에 있는 카메라 영상들을 합해서 내 차량은 360도 혹은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워낙 큰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다음으로 후측방 모니터, 방향 지시 등을 작동했을 때 양 사이드 미러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클러스터의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거를 무조건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를 체크하고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실 테니까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시고 더블 체크를 하라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거지, 쓸모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는 차량을 타면 이제는 너무 어색하고 차선 변경할 때나 어디 끼어 들어가야 될 때 좀 불안해요. 그리고 주차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직접 탑승해 보면서 공간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사이 휠 베이스가 2m90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7인승, 8인승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모델은 8인승 모델입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구매를 한다고 하면 7인승 모델을 선택할 것 같아요. 타게 되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서 솔직히 이 정도는 좀 덩치가 큰 분들이 타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여유롭게 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많이들 타실 조수석도 보시면 정말 넓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랑도 같이 타봤지만 이 조수석의 넓이는 대형차에 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발을 자유롭게 움직여도 답답함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이 센터 터널도 2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핸드백이나 간단한 짐들은 이 밑에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방을 들고 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밑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미끄러질 염려나 그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버튼식 기어인데요. 욕을 많이 먹었고 이제는 현대자동차 안에서도 많이 사라졌죠. 내년에 나올 풀체인지 때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도 컬럼식 기어 시프트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사라지겠죠. 버튼들이 엄청 많은데 세분화를 해서 생각하시면 엄청 편해요. 기어
타이어 조작부, 그리고 공조 조작부, 그리고 나머지 주행 관련된 조작부, 맨 하단에는 우리가 앉아있는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조수석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3단에서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져요. 그 다음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돌리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버튼으로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에코에서 컴포트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양방향으로 즉각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행하면서 바꾸시기에 훨씬 편하고요. 4륜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누르시면 터레인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올렸을 때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따로 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2륜, 4륜은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 팰리세이드 르블랑 트림의 견적 추천 영상도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카드가 하나 뜰 건데 그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2열로 넘어와서 문을 딱 열면 오픈각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문이 열리는 각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우리 가족 혹은 내가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좌석에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놨고, 레그룸은 정말 광활합니다. 한 40cm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4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센터 턱이 정말 낮아요. 원래는 한 이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도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센터 터널이 낮고요. 이제 공조 2열의 통풍 시트, 이거 옵션이긴 하지만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열선 시트, 그리고 공조도 따로 켤 수는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1열이랑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조금 큰 컵을 수납을 하시든 작은 컵을 수납을 하시든 좀 여유롭게 수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에 리클라이닝이 되는데요,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해보면 상당히 편안하게 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눕는 포지션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듀얼 썬루프, 이것도 옵션이긴 한데 앞 뒤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커버가 전동이긴 한데 이게 열리진 않습니다. 앞은 커버가 수동인데 유리가 열려요. 물론 요거는 수동으로 제껴 주시던지 아니면 썬루프를 열 때 같이 딸려 열리긴 합니다. 조수석, 운전석 하나씩 C타입 포트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서 탄 사람이, 상석에 탄 사람이 앞에 조수석을 앞뒤로,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열에 탄 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이 헤드레스트의 푹신함인데요, 확실히 고급차들은 이 2열 헤드레스트가 좀 많이 푹신하거든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 르블랑 같은 경우는 딱딱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탄탄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딱딱한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벤트 2열에 하나, 2개, 그리고 3열에도 하나, 2개, 총 4개가 2, 3열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카로 쓰기에 정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뭐 차고 넘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3열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가 생기는데, 성인 남자가 이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이 폭이 너무 좀 작기 때문에 힘듭니다. 아이들은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성인 남자는 몸을 좀 많이 구겨서 들어갈 순 있어요. 그래서 3열이 지금 폴딩이 되어 있는데 한번 펴볼게요. 3열도 저렇게 전동으로 펼 수가 있습니다. 접는 것도 돼요. 자, 이제 3열에 탔는데요, 2열에 등받이 각도를 최대한 세워놓은 상태고, 이 밑에 신발이 들어가는 공간도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레그룸도 조금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게 이 바닥이 너무 높아요. 3열은 무릎이, 이 다리가 상당히 좀 몸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헤드룸도 파여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여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전동으로. 그것도 이렇게 좀 살짝 눕혀 놓으면 그래도 1시간 반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리클라이닝이 되는 각도가 엄청 넓은 범위는 되진 않아요. 그리고 C타입 포트 마련이 되어 있고, 나가실 때는 이거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통로가 또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누르시면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똑같은 기능에 버튼이 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3열을 다 펼쳤을 때 트렁크 공간인데요, 좀 좁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밑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짐을 이 하단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3열에 탈 일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또 접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동으로 편하게 접을 수가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펼쳤을 때 정말 광활한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팰리세이드는 이게 열고 닫는 버튼밖에 없어요. 여기에 원래 버튼 하나가 더 있어서 이걸 누르면 트렁크가 닫히면서 문도 잠가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없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팰리세이드도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각도가 굉장히 뒤로 빠져 있죠. 그래서 벽과 너무 가까이 주차를 하시게 되면 이 트렁크 열리면서 벽에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서라운드 뷰가 장착되지 않아도 후방 탑뷰를 보시면 이 파란색 안내선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고서 여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벽에 걸려 있다면 트렁크를 열면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고 트렁크를 여시기 바래요. 자, 우선 이렇게 타보면 디젤 특유의 음색이 실내에도 유입이 돼요. 진동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소음을 재보면 41.8에서 41.9dB 정도 나오는데요. 디젤이라는 걸 감안해도 조용한 거고요. 가솔린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차량이 2415km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디젤 차량은 노후화가 되면 될수록 진동도 좀 심해지고 소음도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조용한 게 좋다, 그리고 가솔린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3.8 가솔린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초반 빠따가 좋고 힘이 좋은 그런 차를 원하신다면 2.2 디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든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다만 트림을 르블랑으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일반인입니다.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타볼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렇게 느끼면서 의견을 얘기할 때 차량의 목적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복을 찾으시는데 직원분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턱시도로 설명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에 시승할 팰리세이드는 패밀리카 그리고 도심형 SUV로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속 성능을 한번 볼 텐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202마력의 45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적지 않은 그런 수준이고 일상 영역에서는 200마력만 좀 넘어도 괜찮은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악셀입니다. 초반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변속기도 엄청나게 빠릿빠릿한 건 아니지만 부드럽게 변속을 해줍니다. 속도가 올라가는 게 드라마틱하게 빠르진 않지만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초반 가속도 물론 좋고요. 디젤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고속에서 80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월 가속이라고 부르는 그런 가속을 할 때도 약간의 굼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만족스럽진 않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약간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다는 거 이따가 요건 다시 보여드리고요. 우선 패밀리카다 보니까 승차감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승차감을 구성하는 요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변속기,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걸 타보면서 변속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거는 정말 1도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거고, 팰리세이드가 굉장히 많이 팔린 차량이다 보니까 실제 차주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저속에서 갈 때나 고속으로 갈 때나 엄청 좀 빠릿빠릿하게 해주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이 변속을 좀 똑똑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할 때 충격도 많이 없고요. 수동으로 기어를 내려보면 한 타이밍 정도 늦게 내려가는 느낌이 납니다. 수동으로 변속하실 일이 많이는 없겠지만 수동으로 변속하신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카처럼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쓸만한 그런 변속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다닐 때 너무너무 편해요. 이 변속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을 가질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스포츠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변속이 이렇게 느려라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드러운 변속, 불편함 없는 변속이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좀 시트인데요. 아시다시피 차량의 엔진을 제외하고는 이 시트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시트 굉장히 비싸요. 근데 천연 가죽 시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 르블랑 트림이 딱 앉았을 때 나파 가죽처럼 보들보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딱 아웃도어에 맞는 느낌이라는 느낌이 나요. 이게 SUV의 목적에 맞게 좀 내구성이 좋은 가죽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져보면 약간은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나파 가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 가죽이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거든요. 근데 그런 부드러운 측면의 장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구성을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모든 소재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한번 차량을 구매하시면 패밀리카의 특성상 오랫동안 타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내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촉감만 좀 덜 부드러운 것 뿐이지 실제로 앉아보면 정말 탄탄하게 이 몸을 지탱해주는 느낌이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요런 이 볼스터, 이 옆구리 지지대도 제가 좀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옆이 좀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잡아줘요. BMI가 완전히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시트에 정말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좌판의 길이도 충분해요. 허벅지 지지대까지 펼치시면 편안하게 드라이빙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자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드라이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트는 충분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차감을 구성하는 또 하나가 NVH잖아요. 이 주행 중에 들어오는 떨림이나 진동, 불쾌감 이런 것들인데 많이 타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 뭐 진동으로 인해서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 차량 특유의 떨림 때문에 생기는 진동은 주행 중에는 많이 못 느껴요.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하게 가속을 할 때 그럴 때는 디젤 특유의 엔진 소음이 들어오긴 합니다. 다만 부드럽게 가속할 때 지금처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운행을 하신다면 그렇게까지 엔진의 소음이 거슬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차에 타면 노래를 들으시든 라디오를 들으시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시면 잘 신경이 안 쓰여요. 좀 예민한 분들이 아니라면 신경 쓰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경이 쓰이진 않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서스펜션 말씀드려 볼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 K 방지턱 넘어보면 지금 25 이렇게 넘었을 때 저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산타페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산타페랑 비교를 해드리면 산타페는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를 할게요. 산타페가 이거보다 훨씬 더 탄탄합니다. 좀 불쾌감으로 좀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이런 방지턱, 우리 흔히 보는 이런 방지턱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뾰족한 방지턱 있잖아요. 거기서 넘어보시면 확실히 이게 부드러운 서스펜션이구나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딱 타고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 다시 훅 들어가는 게 그게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뒤에 아이를 태우고 뭐 가족을 태우고 그런 방지턱을 넘었을 때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1열과 2열의 탑승감이 좀 다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열이 조금 더 좋다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딱 넘어서 모든 바퀴가 다시금 정렬을 했을 때 차량의 꿀렁거림이 정말 적습니다. 출렁출렁거림이 없어요. 이렇게 부드러우면 출렁출렁 할 만도 한데라고 생각하시지만 넘었을 때 끝나고 이렇게 차량이 떨리지 않고 출렁거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 이 느낌, 이런 것들이 승차감을 좀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목적에 맞는 승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거 차가 왜 이렇게 낭창낭창하냐, 왜 이렇게 막 헐겁냐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그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다. 헐겁다는 느낌은 잘 못 느끼겠고요. 제가 패밀리카로 이 차량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서스펜션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정말 편안하게 내 가족이 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지턱 뿐만 아니라 노면이 좋지 않은 곳들을 달릴 때도 모두 다 걸러주진 않아요. 대중 브랜드에서는 그런 걸 원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가라는 게 있고 그 원가 안에서 차량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고급감 혹은 그런 뭐 에어 서스펜션에서의 바라는 그런 승차감을 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노면이 좋지 않을 때 차량이 이리저리 거동이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거동이 불안정하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잘 잡아놨어요. 다만 좀 굴곡이 클 때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의 도로를 간다라고 하면 차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운전자나 탑승자들도 위아래로 떨릴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차가 와도 그러지 않을까요? 2억, 3억 되는 그런 플래그십 차량들이 와도 어느 정도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격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량의 이음매 같은 걸 넘을 때도 그 날카로움이 들어오진 않아요. 다만 소리는 들립니다. 그래서 청각으로는 내가 지금 이음매를 넘어갔구나 라는 걸 느낄 수는 있지만 이거 왜 이렇게 허리 쪽으로 좀 뭐가 오는데 혹은 엉덩이 쪽에 좀 충격이 오는데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급격하게 코너를 선회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스펜션이 좀 빡빡하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예전의 국산차처럼
지금처럼 막 상하체가 따로 노는 그런 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차급이 낮은 그런 차량에서도 옛날 같은 롤을 이렇게 느끼진 못합니다. 차량이 막 뒤뚱뒤뚱해서 좀 불안한 거 있잖아요. 멀미나고 그런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항상 달리는 구간이니까 한번 80에서 컴포트 모드에서 풀악셀을 밟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높은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정성이 좋습니다. 안정성이라는 거는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겁이 많아요. 빠른 거에 겁이 많고 갑자기 가속하는 거에 겁을 좀 내는 사람입니다. 속도가 높을 때 이 시야가 좋지 않으면 좀 빠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끼는데 이 팰리세이드 차량은 개방감이 워낙 좋고 이 속도감에 있어서 바퀴 훤히 다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요소와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요 느낌이 합쳐져서 불안감을 느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전자와 조수석에 탄 사람들하고 2열에 탄 사람들하고 느끼는 점이 약간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운전석 기준에서 말씀드려 보자면 140, 50까지 달리시더라도 불안하다, 무섭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진 않으실 겁니다. 시승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바꿔보면 핸들도 더 무거워지고요. 이 돌리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RPM 쓰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쓰고 구동 배분도 달라져요. 에코 모드로 놓으면 이렇게 밟았을 때 전륜 구동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앞바퀴에 구동력이 많이 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똑같이 스포츠 모드를 넣고 엑셀을 대략 같은 깊이로 밟아보면 아까보다 확실히 후륜 쪽에도 구동력이 배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SUV는 4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2륜을 선택한다고 해서 차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륜을 선택하셔도 4륜을 선택하셔도 각자의 성향이겠지만 저는 뭐 어떤 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팰리세이드를 구매한다면 그냥 2륜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액티비티를 잘 안 하고요. 차박, 차 크닉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팰리세이드를 사도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블랑 트림은 팔 때 사세요. 아마도 지금 이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 지 2년 됐습니다. 2년이 좀 넘었어요. 제가 재작년 8월인가 7월에 시승을 했으니까 2024년 중에 아마 출시가 될 텐데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해서 혹 하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똑같은 파워트레인이더라도 400~500만 원이 올라갈 거고요. 거기다가 하이브리드를 추가하시면 적어도 700~800만 원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기다리셨다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전자기기나 차나 필요할 때 사서 타고 다니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할인도 많이 해주잖아요. 재고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요 시점에는 24년식을 제외한 재고차는 7% 할인해 주거든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좀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타페와 비교해서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타페는 산타페입니다. 제네시스를 제외하고 지금 현대자동차 안에서 플래그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팰리세이드예요. 그리고 이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산타페가 팔림으로써 팰리세이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게 최대한 없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상품 기획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타봤을 때 뭐 조금은 산타페보다 약간 투박하죠. 산타페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최신 기술들도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팰리세이드보다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 저는 요 팰리세이드 르블랑 트림을 딱 봤을 때는 실용성 측면에 있어서 정말 이만한 거 없다 생각해요. 공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확실히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패밀리카의 목적성에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 혹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 이후에 이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시겠죠. 팰리세이드를 구매하고 싶다, 견적을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견적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하시면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조건을 가진 딜러분이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차량 출고까지 하시면 개차에서 따로 이 손세차 세트도 드리고 있고 적은 금액을 주고 차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말 잘 챙겨서 받으시기 바라고, 나는 팰리세이드 계약했다, 결제만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우측 상단에 카드가 하나 뜰 겁니다. 팰리세이드를 정말 합리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의 영상도 따로 마련을 해놨으니까 언제 보시든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시점에는 정말 가장 최고의 조건으로 차량을 결제하시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약간 달라진다는 거, 요거는 꼭 알아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버튼 조작 편의성 말씀드려보면 버튼이 좀 많아서
많아서 한눈에 다 들어오진 않아요. 확실히 계속 적응을 하려고 해도 이런 거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런 온도 조절하는 게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돌릴 때마다 촉감으로 얼마나 돌아갔는지 알 수가 있고, 한번 돌릴 때마다 0.5도씩 조절이 되는 거. 빠르게 온도 조절을 해야 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편해요. 요즘 터치로 되어 있는 차량들 많은데 실제로 타보시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시선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대충 어림짐작해서 눌러도 안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터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아날로그 방식은 저는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핸들의 버튼들 약간 구형이죠. 요즘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훨씬 더 편하고요. 지금 요건 약간 구형. 이 핸들의 모양도 이전 뭐 더뉴 그랜저 때 쓰였던 핸들 모양이죠. 보시면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 관련 기능이 모여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계기판 가운데 화면이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조향 보조 혹은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하는 버튼들이 모여 있는데 불편한 거 없어요. 저 웬만한 거는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고, 음성인식 버튼으로도 공조까지 다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상당히 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차선 유지 보조 버튼이 옛날에는 따로 빠져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요. 요 조향 보조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계기판에 저렇게 초록색 모양으로 바뀌면서 차선 유지 보조가 켜지게 돼요. 차선 유지 보조 장치는 시속 60km/h 이하에서는 작동을 안 합니다.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브레이크의 느낌을 말씀드려보자면, 브레이크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 부드럽다는 느낌이 밀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딱 밟았을 때 그런 담력이 즉각적으로 막 불편하게 막 팍팍 들어오진 않습니다. 누르는 만큼, 밟는 만큼 부드럽게 제동력이 들어와요. 이 패밀리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타는 차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런 부드러운 세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제동력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깊게 밟아주시면 차가 앞으로 약간 꼬꾸라지는 느낌이 들면서 잘 제동을 해줘요. 요새는 차량의 출력에 맞게 혹은 그 크기에 맞게, 무게에 맞게 제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셔도 되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감각이 좀 달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는 좀 부드러운 축에 속한다 라고 느껴지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행하는 환경에서 브레이크를 느껴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서킷을 가거나 드래그 레이스를 뛰거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3.8 가솔린의 경우는 연비는 생각하지 마세요. 38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2 디젤이 맞습니다. 도심 연비는 10.4km/L고요. 복합 연비가 11.4km/L, 그리고 고속 연비는 12.8km/L입니다. 르블랑 20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연비 주행을 하면 무조건 더 잘 나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차급에 고속도로 연비 12.8 혹은 연비 운전을 한다면 그 이상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연비 효율은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어제 서울에서 천안을 내려올 때 막히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2.5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연비 운전 아예 생각 안 하고, 밟을 때 밟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쓸 때 쓰고, 그냥 생각 안 하고 갔을 때 12.5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는 71리터짜리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풀로 채웠을 때 약 주행 가능 예상 거리가 800km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기판에 75%보다 약간 높게 돼 있는데 주행 가능 거리 622km입니다.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연비 안 좋은 차를 타면 만땅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풀로 주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만 450km 이럽니다. 12만원, 13만원 썼는데, 그러면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풀로 채웠을 때 800km 이상, 75% 조금 넘었을 때 622km 이렇게 돼 있으면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든든한 게 있어요. 연비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하나가 르블랑 트림에 2024년식부터는 HDA2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작동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에 맞춰서 차로 변경을 해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속도를 줄이면서 해주네요. 지금 앞에 뒤에 트럭이 있다 보니까 속도를 좀 줄이면서
그 딱 사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차로 변경하는 속도도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차로를 변경하면 다시 방향지등을 꺼주게 되고요. 그리고 차간 거리는 이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4, 3, 2, 1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3단계로 조절을 하시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실행 방법은 지금 제가 운행하는 속도가 98km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HDA라는 글자가 켜지면서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동돼서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져요. 그리고 속도 조절은 이 버튼을 위로 올리시던지 내리시던지, 그리고 길게 올리시면 10km/h 단위로 세팅이 되고, 길게 내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차가 이렇게 끼어 들어왔는데 이 앞차가 50% 이상 끼어 들어왔을 때 차가 좀 반응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일시 정지하는 방법은 이 속도 조절 버튼을 한번 앞쪽으로 누르시거나 브레이크를 한번 톡 밟아주시면 회색 글자로 변하면서 일시 정지가 되고요.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싶으실 때는 이 속도 조절 버튼을 앞으로 한번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앞차가 섰어요. 그리고 제 차도 차간거리에 맞춰서 섰습니다. 30초 이내에 앞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30초가 넘어가면 이 버튼을 한번 올리시던지 엑셀을 한번 톡 밟아주셔야 차간거리에 맞춰서 차량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에서 혹은 국도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향 보조는 같이 켜지지 않습니다. 한번 눌러줘야 조향 보조가 켜지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팰리세이드 2.2 디젤 4륜 르블랑 트림의 풀옵션 차량을 타보면서 패밀리카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냥 일반인이 느낀 느낌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린 겁니다. 팰리세이드 구매하실 분들은 이 매트 또 많이 찾으시잖아요. 저의 자사 브랜드 카든에서 팰리세이드 매트, 패밀리카인 만큼 친환경 소재로 내구성 높게 품질 좋게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영상의 제품 보기를 누르시던지 영상 고정 댓글에 보면 팰리세이드 매트 구매하러 가기 링크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팰리세이드 매트를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차주분들이 느끼신 점들을 댓글로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차주분들의 평가만큼 정확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혹은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좀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팰리세이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했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영상 많이 보실 텐데 저는 신차 구매 요령을 위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말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구독을 꼭 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 보시면 정말 눈탱이 많지 않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튼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